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변들에 모두 다 수직이등분선들을 그어주면, 자, 이쪽 변의 수직이등분선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직이등분이 되는 선을 또 그리고, 자, BC에서도 마찬가지 수직이등분 되는 선을 그리고, 또 A하고 C에서도 수직 이등분이 되는 선을 그리면 그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다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외심의 작도 방법은 세 변의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선의 교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이 바깥쪽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바깥쪽에 원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다가 반지름을 좀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의 반지름들을 표시를 하면 꼭지점하고 외심을 연결한 이 선분들이 바로 반지름이 되네요. 이렇게 이 빨간색 선분들이 모두 다 반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길이들이 모두 다 같아집니다. 우리 외심을 O라고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외심의 성질 중에 첫 번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이 다 어떻다? 그쵸? 다 같다. 그래서 외심의 성질 첫 번째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꼭지점까지 거리 모두 같다. 이걸 기호로 표시했을 때는 선분 OA는 선분 OB는 선분 OC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대로 이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지금 빨간색 선분들 반지름이 되는 길이들을 쭉 표시를 했더니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삼각형 ABO라고 하는 이등변 삼각형, 또 OBC라고 하는 이등변 삼각형, 또 OCA라고 하는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같은 각이 생긴다는 거. 밑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여기 같은 각들을 좀 표시를 해보면, 자, 요 위치에 있는 요 각과 요 위치에 있는 요 각이 당연히 같아지는 거죠.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쪽도 같은 각 표시, 또 여기도 같은 각 표시. 그래서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연결한 선분들, 자, 이 선분들로 만들어지는 각들을 다 표시를 하게 되면 같은 각들이 두 쌍씩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자, 동그라미라고 표시한 각,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세모라고 표시한 이 각들이 모두 다 두 쌍씩 있기 때문에 하나씩 더한 각들은 9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각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그림을 밑에다가 한 번 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이 ABC의 외심을 우리가 O라고 표시를 좀 하고요. 자, BOC를 연결해서 각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각 BOC라고 하는 것은 꼭지각 A. 자, 각 A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그쵸, 각 A의 2배가 됐었죠. 자,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 자, 보조선을 A에서 O까지 마저 또 그어주시면 조금 연장해서 그을게요. 그러면 ABO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여기서 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요 각의 크기가 삼각형 ABO의 외곽이 되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위에서, 자, 그림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같은 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외곽의 크기는 2점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네요. 자,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외곽과 같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니까 같은 각들이 생길 거고, 그 같은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한 외곽과 같기 때문에 오른쪽은 2x가 되죠. 그러면 BOC의 크기는 2점 더하기 2x, 자, 그리고 A의 크기는 점 더하기 x. 따라서 꼭지각의 2배가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 각은 어느 위치에서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림을 살짝 돌려놨다고 해서 구별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쪽에 있는 이 C라는 각을 좀 보면 C라는 각에 대해서 2배가 되는 각은 C 반대편 꼭지점 그 뒤쪽으로 있는 요 부분. 자, 요 각의 크기가 2C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 B가 있는 부분하고 2배가 되는 각은, 자, 꼭지점 외심 반대쪽 편, 자, 이쪽 편, 자, 이쪽 편의 각이 이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관계가 다 성립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또 외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자, 외심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외심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예각 삼각형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내부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자,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 외심이 찍히게 되죠? 그쵸? 직각 삼각형인 경우는 빗변의 중심에 이렇게 외심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의 경우는 당연히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각 삼각형일 텐데 왜 그러냐면, 자,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심, 바로 이 중심의 위치가 외심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의 절반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곧 이 외접원의 지름이 돼요. 그럼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건 무엇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외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또 다른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자,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도 역시 우리가 외심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요 선분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의 절반과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외심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외심 관련된 문제들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